자, 내적선 생전 먼저 갈게요. 98쪽. 다 어디지 폈지? 어디지 폈지? 맨 앞에 뭐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번 보세요. 핵심적인 먼저 볼게. 고전소설 이 구역에는 박주원이 쓴 거지. 한권 소설이다. 얘들아, 이게 수능이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내신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지. 선지 5개를 쭉 주면서 얼추 딴 거랑 섞어버리면 한문 소설이다, 한글 소설이다 이런 거에 살짝 말릴 수 있어. 박지원은 그래도 실역사 상가고 이런저런 사람이고 한글의 중시에도 했었고 한글 중시 그러니까 한글로 썼겠지 라고 순간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체크해주세요. 한문 소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편이고요. 성격은 풍자, 뭐에 대한 풍자? 당시 양반이다 뭐다 신분만 가지고 따지는 이런 세태에 대한 풍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판도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교훈적인 것도 있겠지. 왜?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본질이 중요하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시대적으로 일단 뭐였기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였기 때문에 이런 사고라도 가능한 거였지 사실은. 그리고 뭐 설득적이다 이런 정도 있고요. 주제 한번 볼게요. 바람직한, 벗을 사기, 친구 사귀는 거에 대한 의미 이런 걸 얘기하면서 참다운 인간상 말 그대로 뭐를 얘기한다고요? 본질이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또 양반의 허욕과 허위의식 이런 거 비판한다? 다 뭐만 하는 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런 어떤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특징은요. 문답 형식의 대화 중심이다. 자, 문답 물어보고 답하고라는 말이잖아. 문답 형식 동그라미처럼 그 대화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 대화는 아까 너는 이거 아니잖아. 오케이 될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자, 그 뭐 어디 갔어? 대화 중심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니 얘들아? 현장감, 생동감 이런 거죠. 뭐 생생함, 생동감, 현장감 이런 것 때문에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독자로부터 공감대를 더 형성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오른쪽에 작품의 짜임 보니까 기, 서, 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고 미천한 친구네 엄행수라는 사람을 똥퍼잖아요. 얘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이거 모르죠? 옛날에는 나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똥퍼가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지? 화장실이 요즘 그냥 니네 싸고 물징 내려가잖아. 옛날에는 거기까지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렇게 쌓이는 것까지도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한 달에 한 번씩 똥퍼 차가 다녀요. 소위 똥차라고 했는데 진짜 똥차죠. 이게 호스 길게 해가지고 집집마다 이 호스를 집어넣고 기계를 돌리면 얘네가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다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다가 막 이렇게 되는. 그리고 주변에 많이 있죠. 뭐가 있는지는 아시겠죠? 여러 그게. 그럼 막 엄마들 동네 청소하느라고 난리지 아주 그냥 이렇게 물 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똥퍼예요.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라. 옛날이잖아. 조선시대잖아요. 그 내가 살았던 중학교 때보다도 훨씬 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똥 처리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 분뇨 처리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누군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쌓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사람이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론 조선사회는 계층사회였으니까 맨 이렇게 밑에 이런 사람들이 했겠죠. 그 사람이에요. 이게 엄행수라는 사람이. 근데 이 엄행수를 벗삼는 선귤자라는 사람에 대한 제자 자목의 비판으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구조라는 거지. 선귤자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스승인 거고요. 자목이라는 애가 제자예요. 그런데 얘하고 이제 뭐 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에 주인공은 제3자예요. 이 엄행수라는 애는 똥파라고 그랬잖아. 제3자예요. 그런데 얘하고 친구로 지낸단 말이야. 스승님인데 양반인데 그러고 나름 신망받고 존경받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얘가 이런 똥파하고 친구니까 어느 날 쟤네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 어쩌자고 선생님 그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애랑 저기를 하십니까? 친구를 하십니까? 사귐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얘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런 애라는 건 어떤 아이냐? 넌 지금 엄영수에 뭘 보고 얘기한 것이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뭘로 들어가는 거? 겉모습보다는 뭐다? 본질이가 사람의 중요한 건 본질이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난 이거 안 가져왔니? 뭐지? 안 가져왔으나? 있는 걸로 다 하겠네요. 자, 이 박지원의 소설은 대표적인 뭐요?
11기 있는 거고요. 이 11기의 부록이랄까? 다 끝났는데 뒤에 이만큼 있는 얘기? 이런 게 바로 옥갑야화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실려 전하는 겁니다. 예덕 선생전, 광문자전, 허질 들어보셨죠? 허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 박지원 자체가 뭐예요? 어떤 거 했어?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학사상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작품에는 실사고시, 이용색, 경세치욕 이런 거와 같은 그런 실학사상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일단 얘들아 양반인데 양반이 아니라 이렇게 천한 사람한테 사귑을 같이 하고 어쩌고 저쩌고도 사실은 뭐예요? 이용생, 실사고시 다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목만 먼저 봐도 얘들아 예덕 선생전 이 예덕이란 사람의 이름이 뭐야? 이거예요. 엄행수예요. 똥퍼 엄행수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는 건 뭐가 있다는 얘기? 이 사람한테도 존경할 만한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선생이라는 게 그렇잖아. 옛날에 선생 그러면 그 의미가 일단은 리스펙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좀 이런 하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도 그래서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이러는 사람이지만 뭐가 있다? 사귑을 해보면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천하다고 해서 자기의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교훈적인 것도 있다고요. 얘도 봐라. 방문자도 얘 누구예요? 여긴 똥퍼. 방문자는 누구죠? 몰라요? 이게 나오면 이것도 같이 보기 박스로도 나올 수 있어요. 방문자는 거지예요. 거지인데 얘는 의리가 있고 지조가 있고 이런 아이예요. 친구에 대한 사귑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줄 알고 의리도 지킬 줄 알고 이런 아이예요. 호질은 뭐예요? 호랑이가 위선에 쌓인 양반 독학선생이죠? 얘를 꾸짖는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이 그럼 이런 쪽으로 썼으니까 뭔가 교훈을 주는 이런 그리겠군. 자, 그 다음 특징에 보니까 두 번째 걸 보니까 특정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보세요. 특정 인물에 대한 누구겠어요? 엄행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 제자 자목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천민이다 이거죠?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고요. 선귤자 스승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벗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친구로 생각을 한다. 이게 바로 여기서의 갈등의 핵심이다. 왜? 얘네가 지금 문답 대화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가볼게. 선귤자에게 덧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쓴 건요. 마치 제 3자처럼 쓰고 있어서 그리고 쌤 이거 소설 같지 않은데? 소설은 기서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 다 그래요. 예덕 선생, 강원자, 호질 이 옥감야화 쪽에 있는 건 다 그래요. 근데 허생전이라든가 이런 건 니네도 알고 있겠지만 허생전 같은 건 어때? 당연히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다 있잖아. 그런데 얘네들은 단편으로 그래서 이걸 부록 쪽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부터 일단 전작같기는 하지만 선귤자라는 사람한테 선귤자 동그라미 해볼까요? 예덕 선생 동그라미 해볼까요? 얘네들 친구라니까 하는 분이다. 종곤탑 동쪽에 사는데 이게 종로 같은 거가 종로의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얘들아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실제 지명을 반영한 거잖아. 그런 건 뭘 얻기 위해서? 사실성, 신뢰성 이런 걸 얻기 위해서죠. 종곤탑 동쪽에 사는데 마을 안에 똥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기를 삼고 있다.
아까 내가 했던 그 얘기 똥퍼라고 해요. 똥구름을 쳐내는 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하라는 얘기인데요? 신분이 천안하는 얘기잖아요. 천안 신분이라는 겁니다.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행수라고 부른다. 엄행수라고 한대요. 행수는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똥퍼 중에서는 얘가 우두머리였나 보죠? 그래서 엄행수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리를 하는 늙은이의 칭호고 엄은 그의 성이다. 그러니까 막리를 하는데 어쨌든 우두머리인 사람. 근데 우두머리가 되려면 어쨌든 나이가 좀 있어야겠죠? 처음부터 우두머리는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런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했고요. 그럼 여기는 일단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인물은 누구하고 누구? 선귤자와 엄행수에 대한 소개를 했죠. 자목이 선귤자에게 물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게 뭐? 문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제자가 스승한테 묻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로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이고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거하지 않지만 같이 살진 않지만 마누라만큼 소중하고 같은 엄마한테 낳은 건 아니지만 형제만큼 소중하다. 이게 친구의 정의라는 거죠. 선귤자가 얘기한. 그러면서 벗이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 소중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이 세상에 한다 하는 양반님들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선귤자는 뭐 하다는 얘기야?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 요즘을 하면 인기가 많다고요.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그 덕망이 높다, 덕망에다 동그라미 쳐서 소중한 것에다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자목이가 얘기하는 근거, 자목의 근거는 첫째, 선귤자, 아까 선생님은 이게 두 번째죠. 두 번째, 자, 여기는 친구는 소중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 두 번째 선귤자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다 이거였어요. 물론 얘가 전제가 되는 건 뭐야? 첫 번째, 요거는 누가 가르침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선귤자의 가르침으로 뭐를 했어? 자기 주장의 근거를 삼고 있는 거죠. 선귤자는 이랬어. 이랬다고 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쇠줄이었죠. 그런데 지금 엄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에 천한 사람에다 세모 한번 해보고요. 막리를 하면 하층에 쳐도요. 마주서기 욕스러운 자리다. 욕스러운에다가 세모해보세요.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가 돼요? 자목이가 엄행수를 바라보는 태도는 뭐가 돼요? 세 번째는 일단 엄행수가 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근거예요. 계속 근거기는 한데 요 세 번째 근거는 뭐가 돼요? 자목의 사람을 보는 기준이 되죠. 자목이는 사람을 볼 때 무슨 기준으로 봐요? 외적 조건으로만 본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다 들어있죠? 이 근거에. 선생님이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 일컬으며 장차 교본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뭐 한다고요? 이제 그래서 나는 선생님의 문화를 떠나 가려고 그러는데요. 하직하려고 한대요. 자, 이런 사람하고 뭐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근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에 대한 주장이 뭐예요? 자목이가 그런 천한 사람과 뭐 하기 때문에 주장은 천한 사람과 선귤자가 벗이나 스승으로 사귀려 하기 때문에 뭐 하겠다? 하직하겠다. 난 떠나겠다가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목이 말하는 주장은 당연히 뻔히 알잖아요. 아, 그래서 나 갈 거예요. 근데 근거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근거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는 뭐? 네가 한 얘기잖아 라고 상대방, 그러니까 스승이 상대방이 얘기한 거를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기서 이거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얘기한 건 이런 의미야. 뭐 이런저런 해명이 들어가야 줘야 되죠. 두 번째, 성길자는 덕망이 있다. 주변에서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지금 너한테 제자가 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근데도 너는 걔네들은 이렇게 본척대라면서 왜 걔한테 가냐? 이것만 그러니까 그 얘기고요. 이것도 사실에 입각해서 한 얘기고요. 마지막, 엄연수는 천우대천한 사람이다. 근데 왜 너 걔랑 뭐 친구를 하냐? 이런 네가 근데 얘랑 친구를 하기 때문에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는 뭐도 나타나? 사람을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자목의 주장의 근거로 말미암아 짐작할 수 없는 거, 미로 짐작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자목은 사람을 외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거, 뭐 성길자의 가르침을 잘 실현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아닌 거 찾는 거야. 알겠니? 그런 게 조금 와서 내는 문제. 그래서 하직하겠다는 이유를 밝혔어요. 성길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거기 앉게 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해줌세. 벗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진짜 친구를 사귀는 거 이런 얘기입니다.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굿을 못한다고 하지. 이 속담을 갖다 썼어. 인용했어요. 뭐라 그래? 풍유법이죠. 자네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내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장처는 뭐냐면 장점을 말해요. 나의 장점. 이런 거라도 믿고 있는 점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자기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편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해요. 내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데 남들이 나는 야 미경아 좋겠다, 공부 들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막 듣고 싶은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안 알아줘요. 그럴 땐 일부러 그런다는 거야. 나 이번에 수학 2개나 틀렸어. 어떻게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보통 뭐라고 말해요? 2개라니 미친년 막 이러면서, 야 이번에 전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6개 틀렸대. 근데 너 2개라고? 이런 썩을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듣고 싶어 한다 이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식으로 말을 꺼내게 된다. 그런데 칭찬만 하면 아첨에 가까워서 멋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흉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 뜻과 달라지게 된다. 자, 이건 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대답하는 거에서요. 이건 자목이 거고, 여기 이제 엄행수 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엄행수래. 성길자 거. 이거는 자목의 질문 부분이고요. 이거는 성길자가 대답을 하는 부분이에요. 벗에 대한 참된 벗삭임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벗삭임의 도리는 뭐라고요?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단점만 지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칭찬해도 안 되고, 단점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다는 거죠. 왜? 본뜻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아닌 걸 들추어서 어rum어rum 당차는 딴전은 튀우게 된단 말일세. 그러니까 대충 넘어간다 이거죠. 얼버무려서.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다 하더라도 저쪽에서,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책망을 좀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 그가 누군데요? 말을 듣는 사람이잖아요. 듣고 있는 친구가 자기 단점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까지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점이라고 믿고 있던 그 점을 언급한다면 마치 가려운 데다 긁어준 듯이 속마음으로 감격할 것이라고. 가려운 데를 긁는 데도 묘리가 있네 그려. 자, 묘리는 뭐예요? 묘한 이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묘리가 있다.
등에 손을 댈 때에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에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얘들아, 등에 손을 댈 때 얘들아 동그라미 쳐봐. 가슴을 만질 때 동그라미 쳐서 연결. 이게 바로 뭐예요? 본질이에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 본질을 얘기할 때는 겨드랑이 세모해봐. 목을 건드리지 마라. 목 세모하고요. 그럼 겨드랑이하고 목하고 묶어서 이거는 뭐예요? 외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본질의 외적인 거.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해되셨어요? 뭔지? 그렇다. 자, 그러니까 일정 위에 선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본질의 충실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지금 뭐 얘기했다고요? 등에 손을 댄다. 가슴을 만진다. 등에 손대기. 가슴 만지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비유적인 얘기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예요? 사귀기잖아요. 이럴 때 얘네들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자, 겨드랑이에 가지 말고 목을 건드리지 마라. 목 건드리지 마라. 그럼 이게 뭐겠어요? 외의 요소. 이게 되겠죠? 외의 요소는 건드리지 마라.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거라고 볼게요. 얘는 뭐라고요? 요거 두 개는 비유적인 거죠? 뭐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거 벗사귀는 거를 이런 걸로 비유해 놓은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다 비유인데, 자, 이랬을 때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이외의 요소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벗의 의미가 뭘까요? 내면, 본질, 됨됨이 이런 거겠죠. 이런 거고 얘는 법 외의 요소. 이건 뭐겠어요? 신분, 하는 일 이런 것들이겠죠. 따라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스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칵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이래.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이렇게 세속적인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니? 라는 얘긴데 사실 내가 지금 주제까지 다 얘기를 해버렸네. 여기서는 이러면 안 되는, 이게 진짜 친구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자, 그 다음 볼게요. 자목이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귀면 되겠는가? 세속적인 사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귀면 좋겠니? 요거는 주제 쪽으로 가야 되고 요거는 좀 이따 나올 얘기고요. 지금 이 얘기는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 친구가 싫어하는 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세속적 겉사귐이죠. 자, 이거는 뭐라고? 상대가 듣기 좋은 이야기만 이런 거예요. 요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야 좋겠는가? 라고 물어요. 자목이 손으로 귀를 가리고 내빼면서 말했다.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인놈이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뭘로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장사치나 옛날에는 장사꾼을 꾼보다 더 낮은 말이 치인 거 알죠? 알아요? 그래서 나를 장사치나 하인놈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이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서도 어때요? 장사치, 하인놈 이걸로 볼 때 어때? 이거하고 똑같죠 또. 이거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천한 사람권 얘기는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이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좀 하대하고 상대하고 이러는 거에 대한 게 아예 박혀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목이라는 애는 천하네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니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 지금가. 그랬더니 선글자가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저기는 어딘데요? 엄영수하고 사귀는 거
어맹수하고 사귀는 거가 중요한데 너는 지금 아직도 그건 생각하지 않고 여기 있다,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겉모습만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거. 그러니까 저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세모가 되겠죠. 세모. 그런 것일세. 대체 장사치의 친구는 이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네의 친구는 아첨으로 사귀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장사치의 것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사귄대. 밑줄 쳐봐. 장사치의 것은 이속으로 사귀고 양반님네의 것은 아첨으로 사귄다는 거. 너 옆에다가 통념 이런 거 쓰라고요. 세속적 사귐, 벗사귐, 통념, 세속적 벗사귐.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상대한테 듣기 싫은 말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세속적인 사귐이란 말이지.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여도 3번 줘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자, 이거는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자 시험 때인데 그 친구가 노트 정리를 엄청 잘했어. 야 그거 한 번만 빌려주라. 빌려줬어요. 두 번째 시험 또 그래요. 아 기집애 이러면서 줬어요. 또 그래요. 아주 때때만 되면 그냥 의뢰 와가지고 나는 그거 만드느라 죽어놨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가봐 이러고 슉 가져가요. 이걸 3번 4번 계속하면 그 친구를 진짜 친한 친구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기 어렵다는 얘기고요. 또 그냥 내가 이번에 내가 이거 정리해봤는데 이것 좀 볼래 친구야? 이러면서 줘요. 봤더니 거기서 진짜 다시 시험 문제 나와요. 고마워. 근데 그 다음번에 또 뭐 어차피 내가 같이 공부하면서 나도 필요한 건데 자 그리고 또 줬어요. 그리고 또 줘요. 이런 별로 나는 얘 별로였는데 근데 그래도 어떻게 될까? 친한 친구 될 수 있겠죠. 이런 의미예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이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가 어렵고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거에서 무조건 저기에서 줬는데도 계속 달라고 했을 때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뭐니? 세속적 사귐에 대한 비판이죠. 깊이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건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사자 할 것이 없다.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마음 동그라미 인격 동그라미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된다. 도덕과 의리 동그라미 이 부분이 결국 주제겠죠. 도덕과 의리. 자 그래서 얘는 세속적인 벗사귐 이거는 뭘 한다고요? 이속이라든가 장사꾼의 이속이나 양반끼리의 아첨 이렇게만 되는 거는 오래가고 이런저런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세속적인 사귐 말고 뭘로 가라고요? 진실되게 마음과 인격으로 이런 걸로 가야 도덕과 의리의 벗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사귀는 것은 1000년 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만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한 과장법이야? 그게 아니라 그만큼 오래 간다는 거죠.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얘는 이렇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속되기 어려움. 그러나 이거는 어때? 천년 만년 지속이 된다는 얘기지요. 자,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친구 이런 걸 얘기했고요. 저 엄행수란 사람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마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거다. 자신을 알아달라고 한 적 없다 이거예요. 엄행수는. 그러면서 그가 밥을 먹을 때 꿀떡꿀떡 걸어 다닐 때는 어청어청 의성어 의태어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꿀떡꿀떡 동그라미 어청어청 동그라미 잠을 잘 때는 쿨쿨 동그라미 웃음을 웃을 때는 허허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잠깐 쓰세요. 이렇게 어민수를 표현하면서 의성 의태어를 쓰고 있죠. 얘를 표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생생함? 당연하죠. 어떤 걸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야?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전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이걸 써서 얻는 효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고요. 그다음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멍하니 등신것 같아 보이네. 흙으로 쌓고 지프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구멍을 뚫어놓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다시 그 사람의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겁게 일어나서 발채를 짊어지고 그 똥똥 푸는 거예요. 똥걸음을 지러 마을 안으로 들어온다네. 자, 여기까지는요. 흙으로부터 가로 열어봐. 흙으로부터 가로 열어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애까지 가로 닫으면 결국 이게 엄행수에 뭘 보여주는 거야?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엄행수의 일상을 보여주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소박하게 사는 삶, 직분에 충실한 삶이잖아요. 소박하게 사는 삶, 직분에 충실한 삶. 어디서부터? 흙으로부터 들어오네 까지. 두 번째, 이 부분으로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그렇게는 하네. 9월이 들어서면 소리가 내리고 10월로 잡아두면 살얼음이 잡힌 애거려. 이거는 세월 시간 흐르는 거고요. 그가 뒷간에서 사람똥, 마구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지방 구석구석에 닭똥, 개똥, 거미똥, 돼지우리에서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따위. 똥이란 똥을 뭐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단 말일세. 이 얘기도 뭐야? 똥이니까 이 사람도 더러우면 더러운 거야.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안 치울 수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했어? 다 자기가 이걸 치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고맙죠. 비둘기똥이나 거미똥 이런 거 내가 치워야 되는데 자기가 들으면 내가 치워야 되는데 얘가 그걸 다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대? 자기 일에 충실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보물처럼 걸태질을 해간다 이거예요. 막 긁어 모은다는 얘기야 걸태질은. 그렇게 해도 누가 하나 뻔뻔히 뭐예요? 오히려 고마워하지.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혼자 긁어 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네. 왜요? 남들 다 싫어하는 걸 하니까.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꼬불꼬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먹는 것과 흡사하거든. 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실속 있게 애써 일하는 태도. 그 밑에도 나왔지. 무실역행이라고 하죠. 알아두세요. 하나만. 왜? 이 작품이 어쨌든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한자성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무실역행. 누구를 들어서? 엄행수가 일하는 모습을 나타낸 단어가 바로 무실역행이에요.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지.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치 않을까만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일세. 뭐 말하는 거예요? 무욕의 자세죠. 엄행수가 무욕 그리고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분, 지족 또 나오는 거고요.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고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뭐? 엄행수의 소탈하고 욕심 없고 안분지족하는 삶에 대해서 뚜뚜뚜뚜 얘기를 했어요. 왕십리의 무, 살구지의 숨, 살구지 이거 지명입니다. 순무, 석교의 가지, 외, 참외, 호박, 연희궁의 고추, 마늘, 부추파, 연교, 청파의 미나리, 이태인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 등의 밭에 심는다고 해도 상상 등은 뭐 최고로 좋은 이에요. 최고로 좋은 밭에 심는다고 해도 엄씨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찍하게 가꾸어야만 1년에 6,000냥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왕십리의 무부터 가로 열어봐. 왕십리의 무부터 이태인의 토란까지 가로 닫아보세요. 왕십리의 무부터 토란까지.
얘기한 거예요? 아주 상품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로 쓸게. 최고의 재료 내지는 씨앗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게 있어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상 등의 밭. 이거는 최고로 좋은 건데요. 이 최고로 좋은 재료를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줬다고요. 그렇다고 최고가 나오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했어도 이걸 최고로 만들려면 자 최고의 어떤 품질, 상품 이런 걸로 만들려면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게 뭐란 얘기예요? 어맹수예요? 들어가야만 뭐가 된다? 최고의 상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도 있고 이런 얘기고요. 한마디로 엄영수의 일이 엄청나게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 때가 되고 나서야 또다시 한 그릇을 먹는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녕 아래로 들어가서 배부르기 마찬가지예요. 입맛이 당기는 거 찾아서 먹는 거 뭐하냐고요. 이렇게 어때요? 욕심 없는 삶.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하지도 못하거니와 무턱 가로 여세요.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하지도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가 없다. 가로 닫으세요. 이것도 뭐예요?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죠. 실용성을 강조하는데 이건 별표 옆에다 해놓으세요.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별표. 왜냐면요, 물론 이게 여기 있는 대로 뭐 이제 실학자의 어떤 실용적인 태도와 일치한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 요때 당시에 이때가 저기거든 효종 때거든요. 효종 때 하면 뭐 떠올라? 당연히 국본론이죠. 이럴 때인데 그럽시다. 칩시다. 청란을 칩시다. 이런 움직임은 허벌하게 많았지만 이거였다고요. 긴 옷을 고쳐 입으려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탈락탈락거리면서 어떻게 가서 전쟁하고 무기 휘두르고 이럴 거냐고 이런 양반들의 탁상공론을 비판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의 책이 다 거의 다 나오죠. 이 부분이 옆에다가 양반의 허위, 점 찍고 탁상공론, 비판, 세태 비판 이런 것도 다 되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뭐예요? 이 엄행수라는 애가 어떻다는 거야? 실용적인 걸 추구하는 애다 이거지만 그러니까 뭐 욕심도 없고 이런 거지만 이면적으로 본다면 넓은 소매 여기는 뭐 하고 있는 탁상공론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도 된단 말입니다. 해가 밖에서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옷옷 입고 띠고 신도 띠 알죠? 여기다 하는 거 신발도 새로 신고 동네 이웃간을 두루 돌아다니며 새해 인사를 한다. 이것도 어때요? 그래도 인사 예의는 갖출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돌아와서는 헌 옷을 도로 꺼내 입고 발채를 쥐고 마을 안으로 들어서거든 또 똥풀어 온다는 얘기죠. 엄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막릴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에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자, 더러운 막릴 이게 뭡니까? 그 밑에다가 외연이라고 쓰세요. 보여지는 거 외연 더러운 막릴 밑에 외연 높은 덕 얘는 내면이죠. 내면.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숨어서 사는 분이 아니겠어? 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옛날의 일들을 부자와 귀인의 처지에서는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서는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자, 이거는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요즘 말로 하면 뭐가 되겠니 이게? 빈익, 부익, 부라는 얘기예요. 소부, 귀, 행고부 똑같은 얘기예요. 대체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하면 계속 가난하게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거다.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왜? 신분이라는 건 양반은 끝까지 다 양반, 천민은 계속 천민이니까 다 정해져 있는 거다. 또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무를 같이 보는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다.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거니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러니까 타고난 자기 운명, 활자, 조선사회는 신분사회였으니까 이런 거를 누굴 원망하겠는가?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다갈치기가 생각나고 배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거다. 이거 뭐라는 얘기니? 새우젓부터 모시옷 부럽다? 욕심 말합니다. 빌리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거 있죠?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도 나왔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런 게 이렇게 속담 묶는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뜻은 뭐라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여기서부터가 어디예요? 밑줄 쳐봐. 여기서부터 인간의 욕심이잖아. 인간의 욕심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와하고 들고 일어나서 밭이랑이 무거 자빠진다. 한마디로 뭐니? 끝없는 욕심 때문에 싸움도 생기고 사회가 문란해지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진승, 오강, 항적의 무리가 이건 얘네들은 누구예요? 농민 반란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욕심이 많았던 사람들,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죠. 농사일이나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주역에서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런 말이다. 이런 말이니? 짐질 거 있고 탈 것도 있고 이게 뭐나? 가진 게 많으면 도적이 저절로 온다 이거야. 가진 게 없으면 도둑들이 들어오겠어? 훔쳐갈 게 없는데?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 옛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진 게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도둑도 많아지죠? 문란해지죠? 사회가? 이렇단 얘기. 다시 말해서 무욕이 얼마나 큰 덕인지 네가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언행수가 가지고 있는 무욕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 자리에는 깨끗이 못한 구석이 있으며 그러니까 높은 벼슬로 갈수록 그렇다는 얘기죠.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일세. 무슨 말? 제 힘으로 번 게 아니라 뇌물을 받았거나 어쩌고 이런 거는 다 그렇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신의 노력과 이런 걸로 벌었어야 된다. 그래야 그래도 부자다. 이건 뭐라고요? 본데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것도 그러니까 염한다 그러죠. 사람 죽으면 시체에다가 염을 하는데 이거 할 때 구슬을 넣어주거든요. 깨끗이 가라는 뜻이다. 구슬을 넣어주는 게 저 어맹수가 똥을 집어 거름을 매다가 그거 메어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하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불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은 것이다.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데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는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욕심이 없다고 했잖아. 어명수가 욕심도 없고 자기 분수에 만족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너 정승해줄게. 왕이 정승시켜줄게. 너 와라. 이러면 진짜요? 이러고 올 사람 아니라는 얘기죠. 자기 분수를 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일 수는 없다. 이렇게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하지 못한 게 있고 더러운 가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다. 표현 자체는 역설이죠. 표현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깨끗한데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데 더럽지 않고 표현은 역설이지만 깨끗한 가운데 가로 열고 닫고 해봐. 이게 뭐예요? 깨끗한 가운데 가로 열고 닫고 양반들의 삶이잖아요. 양반들의 삶. 그러니까 뭐 의리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만 사실은 욕심도 많고 깨끗하지 못한 게 많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더러운 가운데도 이거는요. 더러운 거? 겉으로 드러난 더러운 거잖아. 천한, 신분, 하는 일 이런 중에도 더럽지 않은 게 있다? 이건 뭔데요? 그 본질을 뜻하는 거고요.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면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벤트에 이르러서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라는 건 없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둑질할 마음이 없기로만 하면 어맹수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거야. 자, 이 사람이 성인에다 메모쳐봐. 지금 이 성글자가 얘기하는 어맹수에 대해서 성글자가 바라보는 어맹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고
본분에 충실하고 분수를 알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면 궁극적으로는 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다? 성인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런 사람을 신고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 이런 얘기인 거죠. 얘가 지금 성인도 될 수 있을 거다. 대체 선비가 좀 둥하다고 해서 둥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거고, 둥하다는 건 가난한 거, 뭐 없는 거. 그래도 수치스러운 거고, 출세한 다음에 지 몸만 바들게 굽굽해도 수치스러운 거다. 아마 언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거다. 그러니까요. 언행수보다는 최소한의 욕심이라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단 말이다.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이다. 자, 뭐 한다고요? 한마디로 본받을 점이 있다는 거잖아. 이 언행수라는 사람이 이런 걸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배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곧 성인의 경지에 간 사람이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뭐라고요? 성귤자가 이렇게 언행수를 보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와 벗이 될 수 없고 그는 나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부른다? 예덕 선생. 예덕이라는 이름을 칭하고 선생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덕 선생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자, 됐나요?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럼. 자, 얘는 자, 예덕 선생전 뭐 한다고요? 존경하는 사람. 당연히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선생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자, 어맹수와 이거 자체는 자목이라는 애와 제자, 선귤자 얘 뭐로 되어 있다? 대화로 되어 있죠. 얘가 질문을 하고 얘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질문할 때에는 자기 주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떠나겠다? 그래, 떠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스승님이 얘와 친구나 스승 먹는 걸 나는 못 보겠다.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또또또 얘기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벗사김의 도리는 를 쭈르륵 얘기합니다. 결국 이거를 묶은 게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다시 또 강조한 게 이거죠. 이렇게 해서 세속적인 벗사김은 이렇다. 넌 이걸 원하는 거니? 그렇지 않아. 진짜 벗사김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도 똑같죠? 세속적 벗사김. 이거는 이 사람이 말하는, 선교자가 말하는 벗사김. 그래서 요런 장점이 있다는 걸 얘기를 했고요. 또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인 어절풀이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고 요게 결론이죠. 이렇기 때문에 어맹술은 나와 친구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스승에 가까운 사람이다. 성인의 경지에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덕 선생이라 부른다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